13강입니다. 우리가 12강에서 복지 정책을 얘기했죠.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 이 정책이란 말을 제도, 이렇게 번역해서 역사적 제도주의, 정치와 제도의 맞물림 속에서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책 평론, 또 하나 이제 이 모든 정책의 뿌리에 있는 빈곤, 그것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빈곤이 정책의 출발이죠. 모든, 그러니까 요거는 법이란 단어로 바꾸는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정책, 제도, 법. 이걸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은 지금 살짝 알고 있는 게 베버리지 보고서 뭐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의 흐름 속에서 그걸 영국의 복지 역사입니다. 자, 여기 많은 법들을 제가 흐름상으로는 잡아 놓는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역사, 영국의 복지 역사, 뭐 미국, 독일, 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조금 자세히 보시고요. 제가 강조하는 법은 딱 세 가지예요.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 때 빈민법, 그다음에 스피햄 랜드법, 더 중요한 신빈민법.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러면 신빈민법이죠. 여기. 그럼 다수파와 소수파 보고서가 나옵니다. 요 소수파 보고서에 근거해서 나중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흐름을 한번 내려가면서 잡아볼 겁니다. 자, 출발해 보죠. 자, 여기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1601년의 빈민법. 여러분, 요 앞으로 여기 빈민법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또 신빈민법, 요 빈민이란 말을 구빈법, 가난을 구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푸어로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 빈민법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느낌으로 우리가 복지는 둘 중에 어느 거야 이걸 본다 그랬잖아요. 자유주의 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적 복지, 선별적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 일단 이걸 못 받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겠다. 자,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역사를 공부할 땐 다 중요한데 흐름상 정주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법이 나오고 길버트법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한테 또 중요한 법이 요거예요. 스피햄 랜드법. 자, 요게 문제를 일으켜서 신빈민법.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요 빈민법에 대한 이제 개정 논의가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사회복지조사죠. 찰스 부스하고 시범 라운트리의 이제 사회복지조사 그 결과가 논쟁을 일으켜서 개정 활동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45년 무렵,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기 전부터인데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와서 드디어 보편적 복지를 한다. 그러니까 영국의 역사에서 봤을 때 얘가 이제 79년까지 유지되다가 여기서 대처리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역사를 봤을 때 요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요 라인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요 라인, 자유주의.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부터 이제 보편적 복지, 사회민주주의 이념. 자, 요 세 가지를 볼 건데, 요건 흐름상 그냥 제가 대충 잡아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게 개론하니까 요런 법들은 가볍게만 보세요. 흐름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제가 노트에서 1601년, 영국의 이제 황금기죠. 엘리자베스 1세가 빈민법, 다른 말로 구빈법을 처음으로 만들어. 이 법이 영국이든 복지사에서 왜 중요하냐면, 빈곤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 국가에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법이에요. 그럼 요 문장만 여러분이 읽으면, 국가가 책임진대. 라는 문장만 읽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회민주주의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도 국가가 2차 분배를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러니까 자녀물들, 그러니까 시장에 실패한 사람들을 엄격한 자산 조사를 통해서 선별해서 최소한도로만 주는 거예요. 겨우 먹고 살 정도로만. 일부분의 사람들을
이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도 국가가 들어가는 거야. 요걸 인정했다는 얘기야. 요걸. 여기. 그러니까 자유주의인 겁니다. 이 첫 문장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신자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게 계속 가다가 나중에 신빈민법, 신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이 신빈민법도 당연히 자유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그 맥락은 같아요. 자, 근데 진짜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노동력이 있어 없어? 여기를 기준으로 빈민을 구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원내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호하는 그 시설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 내가 도와줄 거야.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도와줄 거야. 원내 구호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이 당시에 교구가 기본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 체계가 잘 돼 있어서 뭐 각 지역별로 동사무소 뭐 이런 게 있어서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잘 행정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대신 교회 시스템은 잘 돼 있죠. 거기에 행정관을 정부에서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자리도 공급하고 들어오면 이제 노동력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일자리 줘야죠. 없으면 그렇지만. 근데 얘네의 기본 시각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중요한데 국가가 어쨌든 이 교구를 기본 단위로 해서 돈을 투입해서 빈곤한 사람들을 구했다. 이 짓을 한 거야. 그건 맞는데 얘네 철학은 빈곤의 원인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봤다라는 거야. 자유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개인이 게을러서 가난해진 거야. 근데 너 힘들구나. 굶어 죽겠구나. 그럼 여기 들어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개, 돼지 취급했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 빈민자, 구빈법, 신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빈민처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처벌을 해. 너네가 게으른 거야. 죄악이라고 그랬잖아요. 너의 가난은 죄악이야. 죄를 지었으니까 뭐예요? 벌을 받아야 돼. 그 벌을 주는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아주 가혹했겠죠. 뭐 아주 형편없었겠죠. 자, 어쨌든 이걸 했어요. 요 빈민법에서. 근데 여러분 멜서스라는 인물 아실 거예요. 인구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는다. 뭐 이런 논지를 펼쳤죠. 얘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멜서스가 보기에는 이 빈민법은 폐지돼야 돼. 왜냐하면 가난해도 국가가 알아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할 거다. 야, 먹고 살게 해줄 거야. 그러면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다 2명만 낳아야 되는데 10명을 놓고 그러면 똑같은 100만 원이 들어와도 10명이 있는 집은 오히려 생활 수준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빈민이 2명에서 10명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빈민법 하면 요게 뉘앙스가 뭐예요? 야, 빈민 하면 애들이 나타고 더 게을러져서 열심히 일하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국가만 보고 이렇게 할 거야. 이 영국 사람이죠. 다 영국의 기본 시각은 자유주의 맥락 속에 일단 어쨌든 있으니까 요것도 여러분 한번 슬쩍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예, 자유주의 맥락에서 멜서스가 그랬다. 자,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어떤 분위기가 나오냐면요. 자, 이게 이제 보통 도시 같은 데 있다고 한번 해봐요. 지금도 도시와 농촌이 있다 그러면 이 도시의 요 교구 속에 내가 살아. 그러니까 뭐 강남에 내가 있어. 그러면 돈이 많잖아. 요 지역은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 지원도 많이 해줄 거 아니야. 상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농촌에 있어. 인구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면 저라면 솔라당 요로 이사 갈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정주법이란 거기에 머물러 있으란 얘기야. 이게 정주법은 다른 말로 이동금지법이에요. 거주지 제한법. 야, 도시 오지 마. 네가 사는데 살아. 그러니까 농촌에 일할 사람이 경제의 중심이 농업이긴 한데 다 도시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막으려고 이 법을 만들어요. 그렇게만 살짝 이해해 두세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작업장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 작업장이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제 공장이죠. 뭐 간의 수공비 어쨌든 간에 작업장에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을 고용합니다. 노동 능력 없으면 고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한테 일자리를 주고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장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약간
그 장애인 의무 고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빈민이라면 우리가 빈민법에서는 요 시설로 들어와 교구가 담당하고 있는 그 에어리어로 들어오면 준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작업장에서 고용해 얘네들. 그리고 월급 조금 줘. 그러니까 원내 구제, 요것도 원내 구제죠. 원내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준다라는 거야. 여기도 원내 구호. 요 여기 울타리 천원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내가 도와준다. 원내 구호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안 들어온 애들은 안 준다는 얘기예요. 작업장 안으로 안 들어와? 너 일하기 싫어서 안 들어와?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원내 구제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혹독했겠죠. 이 작업장에서 감독하고 뭐 이랬던 길버트가 야 너무 끔찍하다. 그래서 노동력 있는 빈민에게 일자리 구제 제공하는 건 그대로인데 그럼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못 받잖아요. 그럼 얘한테도 현금 급여 줘야 된다. 그리고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럼 자신의 집에서도 거주하면서 구호를 받고 원외 구호를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조금 더 현장의 참혹함을 본 이 길버트에 의해서 조금 좋아졌죠. 여기까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아 그렇군 본질이 그거네 이렇게 발전을 해오는 거예요 법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 빈민법 제가 중요하다 그랬고요. 자 스핌햄 랜드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배경은 없는데 요 당시에 정주법이 폐지가 됩니다. 정주법이 폐지가 되니까 농촌에서 사는 일해야 되는 노동력이 어디로 가겠어요? 도시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시로 지금 많이 가니까 어떤 머리를 굴렸냐면 정주법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죠. 도시 이동. 그러니까 노동자의 도시 이동을 막겠다. 방지. 요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요걸 막기 위해서 여기 요 말이 중요한데 최저 생활비 보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최저임금. 요런 거를 최초로 한 거예요. 이 법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주식이 빵이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쌀이죠. 쌀 가격이지. 빵 가격과 가족의 부양 가족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고려해서 자, 둘이 100만 원씩 받았어. 한 집은 10명이 있고요. 한 집은 5명이 있는 거야. 그럼 요 가족 수, 빵 가격이 오르고 내려가잖아. 좀 올라갔어요. 그럼 그거 고려해서 너 10명이나 돼? 그러면 나머지 100만 원 말고 나머지 5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야. 당연히 뭘로 보조해 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세금을 누가 내겠어요? 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층민은 낼 수 없어. 그러면 상층부가 내겠어요? 상층부는 권력이 있거든. 사장님들은 안 내. 그럼 누가 내요? 중산층이 내. 그러니까 중간 계층이 이걸 내는 거야. 이걸로 보조를 해줘. 그럼 이 사람은 150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세계 최초의 최저생활비 보장이다. 표준임금 미달분만 보조해준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법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냐라는 거야. 너무 좋죠. 잘했어요. 잘했는데 문제는 이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임금을 적게 줄 거야. 그래서 이 100만 원이 80만 원, 70만 원, 50만 원으로 내려가. 자, 그래도 상관이 없어. 왜? 이 사람은 150만 원이 필요하잖아. 요 100만 원이 나중에 보조가 되는 거야. 오, 그럼 세금이 어때요?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부족분 부분을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임금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임금에 의존해 일은 하는데 왜냐하면 일을 해야지 그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미달분 부분을 보조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을 해. 근데 임금만 받아서는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야. 무조건 보조금, 생활 최저임금 국가에서 보지 않고 공적으로 보조해주는 거기에 의존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동 동기 열심히 할 이유도 없어. 어차피 임금도 많지 않고 어차피 임금 적고 돈은 자동으로 보조금은 나오잖아요. 독립심, 뭐 자부심, 자긍심, 노동 동기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임금 수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 임금 수준 떨어지니까 떨어진 만큼 보조해야 되니까 세금 부담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생활이 곤란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개선 및 생활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150만 원 받는 건 똑같은 거야. 나아진 건 없어요. 그런데 그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요거예요. 구빈비, 비용 지출이 급증했다라는 거야. 임금이 낮아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50만 원만 보조했는데 이제 100만 원 보조해줘야 돼.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아니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중간층 부담이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그 지주들이나 이런 애들은 어차피 안 내, 걔네들은. 그래서 에이 옛날로 돌아갑시다. 옛날로 억압적 정책 일로 회귀하게 돼. 얘네들 봐줘봤자 힘만 든다. 어차피 가난한 놈들 옛날처럼 그냥 엄하게 찔끔 주자. 그래서 새로 나옵니다. 개정구빈법인데 이걸 이름하여, 옛날에 구빈법이 있었잖아요. 빈민법. 엘리자베스 1세 때 그걸 개정하게 돼. 그걸 신빈민법, 신구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아주 가혹한 처벌법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1834년에 신자가 이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민법이 나오기 시작한다. 빈민자 붙으면 이건 처벌법이에요. 자유주의. 이 가난은 죄악이야.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경향이 사라진, 인도주의 경향이 있었던 게 스피햄 랜드법에 있었죠. 그렇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게 사라진 억압적인 것, 처벌적인 것, 옛날의 빈민법, 구빈법으로 다시 돌아간 법이라는 거야. 신빈민법. 엄격해졌다. 근데 엘리자베스 1세 때 만들어진 그 빈민법보다 더 엄격해졌다는 거야. 더 가혹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빈곤의 원인은 개인에게 보고 있으며 자조정신을 강조합니다. 자유주의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독한 법이 나온 거야, 빈민들한테.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봐보죠. 뭐 가장 대표적인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만 주의 깊게 보세요. 열등처우의 원칙하고 원외 구호를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길버트법에서는 원외 구호했어요.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는 거야. 자, 왜 가혹한지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열등처우예요. 이거 뭐 그러니까 열등처우를 금지한 게 아니라 열등처우를 실시한 겁니다. 작업장에서 구제는 국가의 구제 없이 살아가는 최하 수준의 노동자보다 열등해야 된다. 즉 얘네가 가난해? 그럼 노동력 있지? 작업장 들어와서 일해야 돼. 자유주의는 늘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일했지? 내가 돈을 줄 거야. 근데 내가 50만 원 줄 거야. 왜? 가난한데 요 작업장에 안 들어와서 밖에 사는 노동자 중에 최저임금이 60만 원이야. 이거보다 높게 못 주겠어. 더 적게 줄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했는데 밖에서 받는 임금보다 가장 낮게 받는 임금보다 더 낮게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벌 주는 거예요. 열등초. 더 열등하게 대우하겠다라는 거야. 두 번째, 작업장 안으로 안 들어와 절대 한 푼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원외 구호는 금지시키겠다. 작업장으로 들어온 빈민에 하나요 구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작업장이 조건이 벌써 열등초에서 벌써 느낌이 안 좋죠. 강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오지 탄강이에요. 그냥 강제 노역장이다. 제복을, 뭐 군대도 아니고 제복을 입어야 되고 식사 당연히 열악합니다. 대화도 금지된대. 선거권도 당연히 없어. 돈 없으면 뭐 선거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개돼지 삶을 다시 들어간 거야. 더 심한 개돼지가 된 거지.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여기 들어갈래요? 안 들어가지. 너무 가혹한 작업장이니까 빈민들이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 투여될 돈, 아니 작업장에 100명이 있으면 이 100명에 대해서 돈을 보조해 주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재정적인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5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복지 재원은 감소합니다.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갈 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감소해 버렸어요. 자, 얼마나 혹독했으면. 자,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이제 요거 끝나고 또 연결해서 갈 거예요. 계속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묻는 게 신자가 들어간 거 확인하셔야 돼요. 신빈민법 또는 신구빈법 어떻게 물어도 괜찮습니다.
옳은 겁니다. 자, 원내 구호를 금지한 게 아니라 요 내자를 뭘로 바꿔야 돼요? 원외 구호를 금지한 겁니다. 당연히 2번은 맞죠? 빈곤층을 아주 가혹하게 다룹니다. 빈민처벌법이에요. 자, 열등 처우 원칙은 맞아. 이거에 그러니까 밖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삶의 질이 항상 될 수가 없죠. 그냥 거지 중에 상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틀린 거예요. 자, 신빈민법 시행 결과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사람이 줍니다. 획기적 증가가 아니라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퀴즈 21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신빈민법에 의한 아주 인간의 최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모양이 이거잖아요. 신빈민법을 실시를 해. 그러면 이 국가가 나서서 실시를 하면 빈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감소해 줘야 돼. 아니 이거 국가가 나서서 작업장 만들어 갖고 일 시키고 돈도 주고 이러면 되는데, 자, 요겁니다. 사회민주연맹이니까 느낌이 약간 마르크스 사회주의자 그쪽이에요. 거기 사무총장인 하인드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런던 인구의 4분의 1, 25%가 빈곤 상태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거를 누가 들었냐? 찰스 부스라는 사람이 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기본 입장이 어디에 있었냐? 자유주의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있었다라는 말은 빈곤이 개인 책임이다. 이 느낌이 있었던 사람이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신빈민법 실시하고 국가가 뭔 액션을 취하는데 그럴 리가 있냐? 네 말은 틀렸어. 그러니까 부스는 이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해서 네 말이 틀렸어. 이걸 입증하려고, 검증하려고 빈곤 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요 사회 조사라는 건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복지 조사론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겁니다. 그 조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했죠. 근데 이게 웬걸 30.7%가 빈곤층이더라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랬죠.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부수는 개인이 책임에 있다, 빈곤에. 그런데 개인의 도덕적 게으름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저임금과 부정기적 소득 등 핵심은 뭐냐? 사회 구조가 문제더라. 이걸 알아낸 거야. 와우, 충격을 엄청 받았죠. 런던에서 한 겁니다. 얘 얘기는. 이게 나중에 소수파 보고서로 가요. 여러분 미리 여기서는 가볍게만 가져갑니다. 소수파 보고서는 보편복지예요. 즉 사회민주주의 이념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소수파 보고서는 다시 베버리지 보고서에 영향을 줍니다. 요거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어쨌든 사회 구조가 문제라는 걸 알아냈어. 그러면 부스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자유주의 시각이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웬걸? 이거를 본 누가? 시범 라운트리라는 거. 시범. 아, 이거 뭐 약간 욕 같은데. 자, 시범 라운트리라는 사람이 그래? 런던이 그래? 우리 지방도 한번 해봐야지. 지방의 요크시라는 데를 딱 선정해. 아니 그랬더니 거의 비슷하죠. 거의 28%, 3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빈곤 상태야. 그런데 그 원인을 봤더니 확실히 사회 구조야. 얘도 당연히 뭐예요? 소수파 보고서에 영향을 주겠죠. 예, 요크시 지방 도시를 본 거예요. 런던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찰스 부스와 시범 라운트리가 런던과 요크시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30%가 빈곤해요. 와, 충격이죠? 그 원인이 사회 구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발점이 되는 거죠. 야, 이거는 보편복지가 나오는 하여튼 씨앗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야, 이 빈민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한테 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 법이
잘못됐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빈민법 개정 활동이 벌어집니다. 야, 이건 좀 이상해. 자, 두 가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왕립빈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만들어요. 이 신빈민법을 다시 검토해봐. 야,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틀린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법을 좀 바꿔야겠는데? 한번 검토해봐. 그런데 두 군데서 검토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한 개의 현상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런던 인구의 30%, 요크시의 뭐 거의 28%가 빈곤인데 사회 구조적 원인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두 개의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하나가 다수파 보고서고 또 하나가 소수파 보고서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되는 겁니다. 다수파 보고서는 무조건 자유주의 라인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녀적, 선별적 복지에 있는 거고, 소수파 보고서는 사회민주주의 라인이다. 그 얘기는 보편주의, 제도주의 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채택은 다수파가 돼. 그 얘기는 뭐예요? 자유주의 쪽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깨게 됩니다. 그러면 소수파하고 다수파가 어떤 건지 보자 이거. 다수파는 제가 어디라 그랬어요? 자유주의. 왜 다수냐? 14명이야. 소수파는 4명이에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얘네 자세히 봐보세요. 14명의 출신들을 봐보면 여기 자선조직협회. 여러분 자선이란 말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자유주의 쪽에서 쓰잖아요. 구빈, 가난을 구하겠다. 여기에 소속된 14명의 사람들이다. 빈곤은 당연히 얘네는 개인 책임으로 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빈곤층은 얘네는 가난은 제약이라고 본다라는 거잖아요. 왜 제약이에요? 네가 게을름을 피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나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엄격한, 가혹한, 이게 빈민법에서 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빈민법의 열등초의 원칙, 원해 구호 금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세요. 즉 현행 법을 유지하세요. 아주 가혹하게 다루세요. 이게 다수파 보고서의 기본이에요. 빈법 그러니까 다수파 보고서가 채택됐다라는 건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소수파는 4명입니다. 여러분 페이비언주의자 영국에서 나왔죠.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페이비언 협회. 그래서 페이비언주의는 우리가 연습했죠. 사회민주주의 쪽이다. 4명밖에 안 돼요. 얘네는 사회 책임이라고 본 거야. 공공지출은 불가피하다. 국가가 나서야 된다. 얘네는 그러므로 사회 구조가 원인이라고 봤으니까 신빈민법은 이거예요. 완전히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조심할 게 개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얘네는 그냥 없애버려야 돼. 근데 다수파는 존속 또는 더 그냥 존속이죠.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게 나중에 40년대 가면 복지국가 입법이라는 건 베버리지 보고서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예요. 소수파가. 여기에 또 한 명의 인물, 우리가 찰스 불스하고 시범 라운트리 두 사람을 봤잖아요. 런던과 요크시티를 조사한. 근데 여기 비어트리스 웹 또는 발음이 좀 다른데 웹이라고 발음은 좋지만 보통 웹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찰스 부스가 사회조사할 때 조사원으로 참여했어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수파 중에 한 명인데 상층 계급이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사회 책임의식이 있죠. 어느 정도.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조사론에서는 이렇게 툭 건들 수 있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는 봐야 됩니다. 소수파. 자, 그 인물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살짝 보신 거고요. 자, 다수파까지 왔어요.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가볍게 정리해 보자고요. 빈민법부터 쭉 왔는데 스핌햄 뭐 랜드법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약간 인간적 처우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말로가 안 좋았죠. 예, 막 사람들도 일 안 하고 게을러지고 비용은 더 들고 그래서 다시 신빈민법이 와요. 요게 다시 더 엄격하게 열등처우 원해 구호 금지는 여기에서 나오면 안 돼요. 빈민법에서 신에서 나와야 돼. 그런데 요게 나왔는데 사회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랬더니 부스하고 라운트리 여기에서 봤더니 사회 구조가 원인이야. 빈민자가 너무 많아. 이 법에 대해서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고서 두 개가 만들어지죠. 다수파 보고서하고 소수파. 요 다수파가 채택이 됐다는 얘기는 요게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된다는 거야. 이 소수파의 의견이 요걸 반영한 거죠. 무시돼. 그러다가 요게 받아진 게 얘라는 거야. 여기 봐보세요. 42년도에 나와. 그러면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이잖아요. 끝나기 전에 베버리지가 어떤 인물인지 봐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비어트리스 웹을 얘기했잖아요. 비어트리스 웹은 요 부스의 조사원으로다가요. 그 비어트리스 웹의 조사원으로 참여한 사람이 비어트리스 웹은 소수파 보고서를 작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버리지가 이미 소수파 라인에 있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영국 복지의 기틀을 만든 장본인이다. 완전히. 42년에 이 소수파 보고서 라인에서부터 쭉 해서 그걸 바탕으로 기초로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전쟁 중에 국민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맨날 이거 가난한 사람이 4분의 1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주의 시각에서 가혹하고 혹독하게 다루는 거, 야, 이건 아니다. 호응을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처칠 2차 대전 이겼잖아요. 노동당, 보수당의 이 핵심 우두머리인 처칠이 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노라고 얘기해. 말도 안 돼. 이렇게 가요. 보수당은 당연히 자유주의니까. 그러니까 총선에서 패배를 해. 그러니까 노동당이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당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수당. 그걸 우리가 전후합의, 버츠켈리즘 이런 걸 한번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점은 패배해서 이제 드디어 노동당이 잡았다. 즉 사회민주주의, 보편복지가 나온다. 그때 그 상징성으로 대중매체에 소개된 그 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보장해 주겠습니다. 이런 거죠. 보편적 복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회 보장을 하는 청, 관청을 만들고 당연히 빈민법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베버리지가 사회적 위험, 사회 5대 악을 얘기했잖아요. 이걸 국가의 개입, 적극적 개입, 특히 결핍,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소득이 없는 거.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국민 빈곤선을 정해놔요. 요 이하를 정해놓고 요 이하를 국가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지. 요 이상, 그러니까 요게 최저 수준의 삶이에요. 요 이상은 요 최저 수준은 뭐 자산조사 이런 거 없이 보편복지니까 누구나 다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선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다 준다 이거야. 100만 원. 근데 요 이상은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뭐 이 정도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중산층까지를 살게 해줄게. 이거는 불가능하지 사실은. 그러니까 보편복지라 그래서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모두 지원해 줄게. 이거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사회보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우리가 뒤에서 또 할 건데요. 사회보험 우리나라로 가면 뭐예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실시를 해서 즉 이런 거는 뭐예요? 평상시 일할 때 내가 보험료를 내야 돼. 그러면 기업 사장님도 일부분 보조를 하고 국가도 보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노사정이 다 뿜빠이라 그러지. 뿜빠이 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가 나중에 실업 상태가 되면 노동자한테 돈을 주는 거야.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을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일부분 주는 거고 국가가 주는 거야. 근데 국가가 주는 걸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세금을 걷었을 거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 걷은 걸 주는 거니까 결국은 사회보험이 내 돈이 들어갔지만 이거는 보편복지에서 무지무지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사회보장정책이라 그래요. 사회보험이 가장 중요하죠. 뭐 공적 부조라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이건 나중에 후반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 할 때 이 단어가 꼭 생각이 나줘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수파 보고서, 자유주의죠. 열등초우 원칙을 열등초우 원칙은 신빈민법에서 얘기한 거잖아. 당연히 지지했죠.
맞는 얘기입니다. 다수파는 14명은 맞아. 근데 페이비언주의자들은 소수파죠. 소수파 4명에 속하죠. 14명은 자선조직협회, 구빈국위원회, 여기 소속이죠. 다수파는 구빈제도, 즉 신빈민법을 존속해야 된다고 봤다. 이거 맞죠? 아, 틀린 거 골라야 되니까 요건 2번이 틀렸죠. 어쨌든 다수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 책임으로 봤다. 자유주의 쪽이니까 2번입니다. 자, 비어트리스 웹 기억나죠? 소수파 중에 한 명입니다. 틀린 거 4명의 소수파에 속하니 맞아요. 찰스 부스 때 조사원 참여한 거 맞죠? 상층 계급 출신이에요. 얘는 소수파 속하니까 신빈민법 폐지를 주장한 건데 지속적 유지를 주장했다. 이건 다수파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23번에 4번이다. 자.